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며 무산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일단 한미 정상회담 예정에 없던 질문도 나오고 이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넘기고 깜짝 회견 자리처럼 됐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회의론 또 우려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중재 역할로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가셔서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의론을 좀 부식시켜주고 우려를 부식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제 안전 보장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확인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을 좀 더 해소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재라기보다는 관리 역할을 잘 하고 온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양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주목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무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홍 박사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김계관 도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지금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의심할 일이 없다. 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험을 잘 극복을 해야 또 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모두 6월 10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열릴 수도 있다. 아니면 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건이 구체적인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역시 미국이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한 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완전한 비핵화, CVID 방식의 비핵화.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내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북한이 순응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을 향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협상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게 정말로 실현이 가능한 일종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는 화법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실제 확대 회담에 들어갔을 때 아주 구체적인 의견들이 교환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조건부 얘기들이 중요한 아마 내용적으로 한미가 교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단독 회담 전에 모두 발언 또는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특유의 화법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굉장히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얘기를 늘 비슷한 패턴을 많이 얘기해왔죠. 그래서 아마 협상 전에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게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북미 회담에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화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너무 이걸 과대하게 조건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99.9%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사될 것이다. 역시 엇박 잘 낸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을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이 중단을 하거나 예. 취소를 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예. 역시 이번 회담이 사실 본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왔거든요. 예. 세계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아주 멋진 결과가 될 것이다. 기대가 된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의식을 하게 됐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같은 이번 회담이 열리긴 분명히 열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의용 실장이 말했듯이 회담이 열릴 가능성, 안 걸릴 가능성이 0.01%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요 의제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2차 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난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보력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아마 대통령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정보를 갖고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점상 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약간 그 발견되는 시점과 그다음에 북미 정상이 북중 정상이 만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유사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자신은 많은 걸 걸고 있고 또 이것이 성공돼야 된다라는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신의 어떤 지렛대, 자신의 어떤 역할을 너무 과하게 여기에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켜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들을 던짐으로써 중국이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좀 뺏는 역할도 좀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타국 정상에게 할 만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심기가 확실히 불편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아무 근거 없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미-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뭐 남중 국해 문제, 대만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여러 번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 또 협력 이런 것들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실제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과 이 행동들이 중국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에게 주한미군 문제, 한미연합연습 문제 이런 걸 거론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북중 정상회담 2번 한 이후에 북한이 그걸 걸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또 북한을 응원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지, 핵실험 중지, 뭐 실험장 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성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강조했던 쌍중단 빨리 시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이 뒤에서 뭔가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을 이관시키고 뭔가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게 좀 강하게 나가라고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좀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유의 화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중국이 그 오해를 벗으려면 정말 북한에게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 확실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여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기념주화가 미국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보는
그 주화 제작을 놓고 글쎄 미국 내 여론은 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서두른다고 보이는 어떤 행보로 이게 보여져서 아마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조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국내에 있는 어떤 회의론이라든가 너무 성급함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좀 더 자신 불식시켜주는 의식한 발언이다. 예, 약간 스탠스를 낮추는 방식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 내 팀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념주화 정도까지 준비할 정도면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논의가 된 게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3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중국이 빠진 점도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뭐 중국을 빼고 3국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조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의 관련 조항에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련 얘기를 하면서 금년 중에 이제 추진을 한다. 그러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3자 또는 4자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은 당사자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물론 미국을 포함한 참전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중국이 연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미를 얘기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과 이미 수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절차에 안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미를 얘기한 거지만 중국이 우리도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북미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 아마 사자가 함께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측 취재진이 아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의원님, 저희가 지금 뭐 물론 늦게라도 이제 참석 가능성이 열린 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걸 마냥 반겨야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죠. 뭐 마냥 반길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애를 먹이고서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여건 의구심을 갖는 행동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향후에 이런 것이 제발 안 되도록 좀 뭔가 조치는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무산됐다라는 의견에 좀 계속 유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이유가 이건 최고 지도자가 구두로 정상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5개국을 지정을 해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약속에 가까운 부분이고 정상과 또 약속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취소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기되는 순간에 안 되는 순간에 정상 간의 약속을 어기는 첫 행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행동 자체가 옹졸함으로 비춰서 이후에 계속 6.15부터 8.15 뭐 여러 가지 시한을 못 받고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스텝이 꼬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됐지만 이후에 이런 불안함을 주는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여러 회담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거의 직후에 이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이게 좀 정상회담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애초에 좀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선 뭐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은 북한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불신만 더 얻게 되겠죠.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늦게나마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목리를 부리고 나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영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라고 하는 것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인데 거기에 한국 측 대표단을 초청했다가 일방적으로 뭐 아무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이 거절하는 것은 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결국 그 빛을 바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당초부터 좀 막았다가 늦게 해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런 행동이 어제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미국의 확고한 의지, 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점이 아마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아니 1시간 반 회담하기 위해서 1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을 하고 참모들에게 당부를 하고 네. 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김정은의 마음을 속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역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미 군사 연합훈련 25일 이후에는 이게 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훈련이 끝나는 25일 이후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어떤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뭔가를 하나씩 얻는 지금의 상황. 상당히 좀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그 합의를 도출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우리 행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행동을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도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군사적 신뢰 조치라는 것은 자신들은 상당히 중대한 선제적 핵실험장 폐쇄 같은 조치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너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해소해 주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갖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우리도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이제 그 방미 과정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 측의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북측이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싱가포르라는 회담장이라는 건 북한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무대 세트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트장으로 자기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속에서 돌발 변수에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사전에 조율돼서 안정된 어떤 회담 구도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뭐 의제를 끼워넣는다든가 돌발적인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면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남북 관계를 흔드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한 태도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태극 훈련도 있고 이후에 이제 뭐 여름에 들어가면 또 한미 연합 훈련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군사적 신뢰 조치라는 것을 합의한 이상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